오늘 정적분 하긴 할 건데 그 부정적분 한번 다시 보고 갈게. 부정적분 개념만 그 저번 시간에는 약간 다르게 그냥 순서 바꿔가지고 저번에는 뭐가 먼저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다 치우고 그냥 딱 정리만 해볼게. 만약에 라지 fx를 내가 미분을 했어.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표현이랑 같은 게 자, fx 플러스 c 하고 누구랑 같다고? 인테그랄 fx dx랑 같아.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저번 시간에서 생각이 나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fx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의미야. fx라고 하면 자, 부정적분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 했어? 무수히 많다고 했지. 상수값이 붙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미분에서 3의 x의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의 x의 제곱이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거는 수많은 부정적분들 중 하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 말 자체로 무슨 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알지? 그 뭐야? 영어 시간에 복수하면 x 붙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애초에 그 단어에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부정적분들 중 하나야. 부정적분 중 그러면 fx에다가 내가 c를 더하면 즉 요거에 대한 의미는 얘는 그냥 부정적분이고 복수의 의미야. 여러 개. 알겠지? 부정적분. 전부를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부정적분이라고 해봤자 앞에 있는 다항식 기준으로 그 1차항부터 n차항까지 있지. 얘네들은 고정, 상수항만 변한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부정적분에다가 상수를 더했다고 하면 그 표현이 전부 다 통해. 어차피 자,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 있잖아. x의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써도 되고 x의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라고 써봤자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상수항 날아가니까 뭐하면? 미분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용어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스몰 fx는 적분 당하는 함수니까 피적분 함수라고 했어. 일단 용어 정리가 먼저 기본이야. 피적분 함수야.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모호한 개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지? 정적분은 더 까다로워. 난이도가 더 심해. 조금 더 어려워. 부정적분보다. 그래서 이거는 제발 그 공부해서 와. 알겠지? 개념 공부에 꼭 해서 와. 아예 뒤에가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그냥.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적분한다라는 거는 뭐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이고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거는 미분 이전 상태를 관찰하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적분하다. 적분하다는 적분 동사야. 적분이라는 건 동사야. 하다. 적분한다. 얘랑 같은 거는 부정적분 구하기야. 부정적분은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함수야. 미분 이전 상태의 함수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부정적분하고 뭐를 같이 섞어서 하는 거? 미분 같이 섞어서 하는 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할 거야. 부정적분을. 그러면 첫 번째는 dx라는 뜻이 있지. 요거는 뭐에 대해서 뭐 한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의미야. 알고 있으라고 했어. ddx 인테그랄의 fx dx. 성주야, 얘는 뭐 나와? 스몰 fx. 그 다음에 인테그랄 d dx 그 다음에 fx dx.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미분을 먼저 해놔. 그 다음에 미분 전 상태로 돌리지. 근데 그 적분하는 과정에서 무슨 상수가 붙으니까
적분상수가 붙으니까 적분상수 C까지 붙여줘야 돼 얘는. 둘의 차이점 알겠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분해 미분 전 상태로 돌려놔. 다시 원래대로 돌려. 그러면서 상수 싹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식 있지, 적분법 공식.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에다가 f 플러스 g의 dx야. 마찬가지로 fx gx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인테그랄 f dx 플러스 인테그랄 g dx. 여기 마이너스도 같이 붙여주면 좋지. 자, 그 다음에 실수배 하는 거 괜찮지? 인테그랄 kf dx. 얘는 k가 먼저 앞에 나오고 인테그랄 f dx.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식이야. x에 대한 식. 자, 그 다음에 지원아 또 뭐 있었는지 기억나니? 여기에서 적분법 공식. 우리가 다항식 같은 거 할 때 있지. 다항식 할 때 어떻게 써줬어? 인테그랄 x의 n제곱에 d에 x 있어. 요거 하나만 볼게. 뭐 상수 적분하면 뭐 되고 뭐 그런 건 안 보고 이것만 할게. 이거 뭐였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해서 얘기한 게 곱셈은 된다 안 된다? 곱셈은 부정적분이 안 된다. 왜? 곱의 미분법 자체가 fx 곱하기 gx를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g 프라임이 아니니까 안 돼. 알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는 써줘야 돼. 알겠지?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만 노트에다가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얘들아, 숙제에서 질문할 건 아예 없어? 없어? 아, 이거 괄호해놓고 원시함수도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원시함수를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부정적분도 함수라고. 미분 이전 상태의 함수라고. 알겠지? 그래서 원시함수도 적어두세요. 여기 1번까지 지워도 되니? 성준아 1번까지 지워도 돼.
정리됐으면 계백문 꺼내주고,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 주퇴 있는데 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둘 다 나와. 90단원. 그리고 그 공부해서 와. 개념은 알겠지? 여기 지워도 돼 다. 봐. 정적분의 정의는 우리가 함수 fx가 무슨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왜 연속인지는 밑에 보면 바로 그 개념 설명하고 나면 그 판단이 되거든. 왜 연속인지는. 분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거 필기 시킬 동안 분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자,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내가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영역 있지. 요 영역을 S라고 할게. S라는 게 뭐냐면 X축, 그 다음에 Y는 fx,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이야. 알겠지? 그 둘러싸인 영역 S 자체를 우리는 읽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불러. 됐어? 자, 그럼 봐봐. 요 1번 상황은 뭐를 의미하냐면 fx라는 애가 0보다 큰 범위 위에 있다야. 봐봐.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위쪽 둥근 부분 있지, fx.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있지. 요거 자체가 정적분의 정의야. 됐니? 그래서 면적이야. 그냥 넓이야. 그냥 되게 막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프하고 x축하고 면적 있지. 그래프 밑면적 있지. 그거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불러.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활용도가 높은 거 아니겠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fx가 0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두 번째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그 나한테 주어진 a에서 b 사이 있지.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의 x가 이거 x라고 쓴 거야. 알파가 아니라. fx가 0 이하일 때는 우리가 s를 똑같이 영역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s라는 애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a의 b fx dx라고 써줘. 얘는 부호를 포함하는 영역이야.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양의 영역, 그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영역은 음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정의야. 정의는 약속이야.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옳지 못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써준 게 맞아. 마이너스 a 이렇게.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x축 밑에 있어서. 그래서 얘는 자,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 개념이야.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 봐봐, 내가 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지. 애초에 닫힌 구간 A, B라고 쓴 것 자체가 A가 뭐보다 큰 경우, A가 뭐보다 작은 경우, B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 번째까지만 쓰고 그 다음으로 볼게. 그럼 세 번째 거는, 자, 여기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찍고 얘를 B라고 찍을게. 그럼 여기를 S1이라고 할 거고 얘를 S2라고 하자. 그러면 봐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친구는, 자, S1은 양의 영역이지, 양수인 영역이니까 그냥 S1으로 써주면 되고, S2는 음수인 영역이니까 뭐를 붙여준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 개념이, 알겠지? 정적분은 뭐를 포함하는?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 개념이,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뒤집어 까야 돼 또. 알겠지? 이게 계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배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정적분을 극한으로서 먼저 정의를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네모 막대기를 존나 작게 잘라. 그러니까 이 폭을 작게. 그러면 이게 거의 길이가 그냥 fx가 되거든. 그러니까 함수값이 요 길이가 돼. 얘는 델타 x지. 되게 조그마한 거. 델타 x를 뭐로 보내는 극한? 0으로 보내는 극한이야. 그래서 봐봐, 요 인테그랄의 의미가 요게 썸이거든. sum, 더하다는 의미야. a에서 b까지 더하다는 의미야. 그럼 여기 a일 때랑 b일 때 있지, 더할 거야. 누구 곱하기 누구를? fx 곱하기 아주 존나 작은 x를. 근데 아주 존나 작은 x를 우리는 dx라고 불러. 왜? dx, 이거 표현 알지? dy dx. 이게 아주 존나 작은 x분의 아주 존나 작은 y잖아. 그치? 그것처럼 여기 길이도 dx야. 그럼 봐봐, fx 곱하기 dx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야. 썸 더하다, a에서 b까지 fx 곱하기 dx를 더하다, 이런 의미야. 근데 요거 계산 과정에서 부정적분을 이용하니까 음수값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 얘는. 그래서 미분과 다르게 적분은 약간 암기가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S2는 음수 영역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S2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이거 자체가 정이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아까 저 닫힌 구간이라고 한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지. 그럼 A가 B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그래서 자, 그 밑에다가 정적분의 정의 2야.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야. 근데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인테그랄, 제가 A에서 B까지라고 했지. A에서 B까지로 했지. 그러면 이번엔 B에서 A까지로 반대로 바꿔버릴게. fx dx 이렇게 써주면, 아까 정적분은 부호를 포함한다고 했지. 부호는 뭐를 나타내? 방향을 나타내. 수학에서 부호의 역할은 방향이야. 알겠지? 방향이야. 그러면 이 적분을 A에서 B까지 이렇게 쓱 흐르는 거랑 B에서 A로 쓱 흐르는 거는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랑 같아. 요거 괜찮니? 알겠지? A에서 B까지 훑겠습니다. B에서 A까지 훑겠습니다. 이건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요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서로 같을 때거든. A, fx, dx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시작해서 A까지 면적 0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야. 읽어볼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정적분 구하게. 알겠지? 그러면 그냥 A에서 B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얘를 아래 끝이라고 읽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끝에서 위 끝이야. 알겠지? 얘는 아래 끝, 얘는 위 끝. 다시 정리해보면 봐봐. fx라는 함수가 x축의 양의 영역에 존재할 때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구하라는 거는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fx라는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경우 이 면적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정적분이야. 그리고 얘가 섞여져 있을 때는 양의 영역은 더하고 음의 영역은 빼서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적분을 할 때는 구간을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연속이라고 했지. 아, 이게 불연속하면 이게 구간이 안 생기잖아. 그치? 여기서는 마지막은 이 영역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가 뚫려 있고 이렇게 갔어. 그러면 적분을 할 건데 여기 뚫린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뭐 못하잖아. 방법이 없잖아. 확실하게 다르잖아. 그리고 그냥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아, 이게 뭐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정적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 미분하고는 관련이 없어.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밑에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적분 가능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뾰족이야. 너네 이거 넓이 못 구하는 친구 없지?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게 정적분이야. 왜? 양의 영역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을 구했어. 이쪽의 넓이를 구했어. 마이너스 붙여주면 정적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호를 포함하는 넓이 개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게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이 섞여 있다면 그냥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는 거는 방금 했나 이거? 양수 부분은 더하고 음수 부분은 빼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A가 당연히 작을 거고 B가 당연히 클 거고. 그래서 이 적분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잖아. B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 그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왜? 수학에서 부호라는 거는 방향을 의미하거든. 우리 삼각함수 처음에 배울 때 그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 내가 알려줬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적분하는 구간의 길이가 0이야. 그러니까 밑끝, 아래끝. 아, 뭔 소리야? 아래끝, 윗끝. 요게 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라는 게 정의되지 않을 테니까 그냥 0이라고 써준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아래서부터 읽어야 돼. A에서 B까지 정적분이야. 알겠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줘야 돼. A에서 B까지 정적분.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아래끝, 여기 있는 걸 윗끝이라고 읽어. 알겠지? 그리고 읽을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어주면 돼. 이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계백문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 오면 저거 그대로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할 거거든. 그냥 노트 빈 종이에다가 정적분 관련해서 한번 아는 대로 써보세요 막 이렇게 시킬 거니까. 그리고 주말 테스트 개념 문제 있기도 해. 요거 자체가 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정적분 연산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증명은 안 할게.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증명이 궁금하다고 치면 145쪽 있잖아. 정석책의 145쪽부터 146쪽에 있는 그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 그거 있지. 그거 그냥 읽어봐. 그냥 뭐 사이값 정리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뭐 맞아요. 여기 그 뭐지? 아까 정적분 연산 부정적분을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 있지. 요거 있지. 이거를 무조건 읽어봐 이게 아니야. 무조건 읽어보라고 할 거면 내가 설명을 하지. 근데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너네가 그 뭐지? 이게 가성비라는 게 떨어져.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이걸 내가 증명을 해주잖아. 그냥 약간 어쩌라고 하고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정적분 연산은 뭐를 이용한다고? 부정적분을 이용한다. 이것만 그냥 한 줄만 외워놓으면 돼. 그리고 그냥 문제 풀면 돼. 그거 가지고. 알겠지? 웬만한 건 다 증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좀 넘길게. 알겠지? 그래서 그 사실 정적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지. x 차이 그 다음에 이거 fx 이거 극한으로 증명하는 게 더 좋아. 근데 그건 미적분 2에 나와. 그걸 구분 구적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영역을 구분해. 여러 개로 구분해. 존나 짧게 잘라. 그리고 그 직사각형을 더하자. 이게 구분 구적법이고 그거는 증명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넘길게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이 카메라에다가 왜 올려놓는 거야? 저 핸드폰 상자를. 얘들아 칠판 치우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건 뭐야? 성질이야. 근데 그 성질조차도 그냥 외우자. 알겠지? 연산 방법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일단은 정적분 성질 요거를 다 모아서 쓸게. 연산법 이런 거야. 연산 관련된 성질이야. 그래서 이름을 그냥 연산 성질 하자. 자, 첫 번째는 내가 그 정적분은 우선은 뭐 해야지 가능하다고 했어? 연속해야 돼? 그 말은 그냥 빼놓고 쓸게. 알겠지? 그냥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거 그냥 그 베이스로야. 연속해야지 정적분 가능이야. 그건 아까 언급했으니까 다 써줘야 되잖아. 안 쓸게. 귀찮아. 그래서 첫 번째는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야. 일 때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있지. 요거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 자, 대괄호를 쓰고 여기 안에다가 부정적분 중 하나를 써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b 써주고 여기다 a 써줘. 그럼 그 의미가 fb 마이너스 fa가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읽어볼게. 부정적분의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자,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무슨 값 차이라고? 함수값 차이야. 함수값 차야. 우리가 차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거 아닌 거 알지? 알겠지? 부정적분의 함수값이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음수 영역이 나오겠지 당연히. x축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아,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통해서 구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 기본적으로 정적분은 무슨 수일까? 상수야. 우리가 함수값은 상수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상수값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b 대신에 x를 대입해서 변수를 대입해주면 정적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변수로 쓰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x dx의 x를 다른 문자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안 겹치잖아. 봐봐.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에 ax fx dx라고 써주면 그냥 x에다가 또 x를 대입한 거 아니야? 약간 이상하잖아. 표현 자체가 어색하잖아. 이상한 것보다는 좀 어색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나는 정적분을 그냥 변수를 대입해가지고 변수를 집어넣어서 그냥 새로운 함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a에서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해서 뭐 해볼까? 미분 한번 해볼게. 자, 당연히 미분하고 적분은 너무 연관성이 짙어. 그래서 부정적분 했을 때도 뭐가 나왔었어? 부정적분 했을 때도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했었지. 얘도 똑같아. 내가 만약에 얘를 dx를 붙임으로써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ax 그 다음에 ft dt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fx가 나와.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라지 fa는 상수야. 그럼 요것만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얘랑 같은 식이 뭐야? 라지 fx의 프라임은 스몰 fx. 그래서 스몰 fx 나오는 거. 적분상수 없어. 정적분은 적분상수 없어. 왜? 여기도 상수, 여기도 상수 들어가 있잖아. 두 개가 같이 빠지지. 그래서 적분상수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잠깐 그 다음 뭐 하려고 했었지? 연산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필기해 줄래? 녹화를 끊고 다음 타임에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